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화학결합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4단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4단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바로 직전 내용이 원소들이 규칙성이 있더라. 그 규칙성을 표로 나타내는데 이걸 이제 주기율표라고 했어요. 주기율표. 예. 원소들이 이런 규칙성의 가로줄로 첫 번째 줄을 이 가로줄 주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줄은 1주기,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 4주기 몇 주기까지 있게? 맞춰봐. 8주기, 3주기. 7주기. 요거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7주기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줄은 1, 2, 3번 이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있어? 18. 그렇지. 욕하지 마. 18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18개, 세로줄 18개, 가로줄 7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약 24개 정도의 원소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기억을 못하는 거는 그냥 좀 성의 없게 공부하는 거야.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수혜리로 분당살에서 이제 20번까지, 그지? 칼륨, 칼슘까지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혹시 못 외우는 학생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시험에 이쪽 영역의 문제가 나올 때 A라는 원소가 있다 하면서 문제를 내는데 그 규칙을 외우고 있으면 그게 띵! 바로 생각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아니면 또 수혜리네 뭐 이러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익숙하고 안 하고는 너의 자세, 의지에 달렸으니까, 그지? 그거는 신경 써서 해주고 그 외 나머지 보면 17쪽에 보면 F, C, L, B, R, I BRI는 1번부터 20번까지 포함이 안 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는 원소, 그 원자 번호를 몰라도 알루미늄, 철, 구리 뭐 이런 거는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연 뭐 이런 거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금속이지, 얘들이 이온이 되면 몇 가지 양이온이 되지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 정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세로줄은 어때? 원자과 전자 또는 체외각 전자가 개수가 같아. 그 원자과 전자의 개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뭔데? 화학 반응이고 이온화 반응이야. 화학 반응, 이온화 반응.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예를 들어 FCl, BrI는 어떤 예를 들어 산소하고 결합한다고 산소하고 똑같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또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 때문에 직접적인 이유. 알겠지?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로줄은 화학적 성향,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 이온이 되더라도 그 이온이 됐을 때 이 전하량이 똑같아요. FCl, BrI 다 뭐니? 1-1-1-1-1- 이렇게 되지. 이쪽에 있는 리나칼, 리튬, 나트륨, 칼륨은 칼륨 맞나? 칼륨 맞네. 리튬, 나트륨, 칼륨은 1+1+1+. 이쪽에 있는 마그네슘은 몇 플러스? 2. 정답. 그러면 이번엔 다른 학생에게 유체빈양이 물어볼게요. 알루미늄은 몇 플러스입니까?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야. 3 플러스야. 기억해. 알겠지? 알루미늄은 3이야. 딴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시험 전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항상 비교를 하는데 너는 영어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막 120개씩, 200개씩 단어 외우잖아, 그지? 예. 그것도 훨씬 쉬운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거 알고 있니? 영어보다 단위수가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대학교 갈 때 그 성적 비중이 더 높다고 과학이. 오케이? 그러니까 단어 외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성의 있게 외우고 준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럼 되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4단원. 그러니까
소단으로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각에서 여섯 번째가 될 거예요. 왜냐 앞에 측정 거참 이런 거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소들 화학계열과 다양한 물질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어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규칙의 딱 시작점 중심의 내용을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을 물어보고 있어. 산소 원자가 있으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소는 아니야. 산소 원자와 같이 결합해서 O2가 되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기체야. 근데 산소 원자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게?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산소 원자는 아예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들어마시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왜 산소 원자가 산소 원자로 결합을 할까? 어떤 특정 결합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하기 앞서서 이것부터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게 있어. 비활성 기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기체로서 느낄 수 있는 물질이야. 됐지? 그리고 주기율표에서는 맨 너네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18쪽 원소들이야.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이런 것들이야. 크리톤 몰라도 되고 헬륨, 네온, 아르곤은 좀 들어봤지, 그렇지? 요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주기율표 세로줄 맨 오른쪽 18쪽에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얘들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다른 규칙을 밝혀내기 전에 이미 좀 파악이 된 게 뭐냐면 야 얘들은 왜 반응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대로 자기 혼자만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반응성이 극히 작다. 반응성이 작다는 거는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야. 누가 18쪽이 알겠지? 그럼 딴 애들은 한단 말이야. 어떤 자기만의 고유의 반응을 하는데 얘들은 반응을 안 하더라고. 반응성이 작고 안정이. 반응성이 작다는 걸 다른 말로 반대말이 아니고 다른 말로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안정해서 다루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화학결합을 안 한다.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결합을 안 하니까 그냥 알갱이 하나 있는 거야. 알갱이 하나가 뭐지? 그냥 기체. 헬륨 원자 하나가 헬륨 그 기체 입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르곤 원자 하나가 아르곤 기체 입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돼 있고 우리가 요거까지는 배웠어. 자,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1번, 2번 매기는 기준이 뭐라고? 그 원자의 핵 안에 있는 뭐수? 양성자수. 그지? 양성자수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 근데 중성 원자라고 하는 거는 뭐니? 원자 핵도 있고 주변에 전자도 있는데 보니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 그러니까 양성자가 전하량이 플러스 1이거든. 그 플러스 1인 양성자의 개수하고 주변에 돌고 있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인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멀리서 봤을 때 얘는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니지 0이지 그냥. 플러스 개수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같으면 0이 될 거 아니야. 뭐만 알지? 이랬을 때 이걸 중성 원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됐지?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예를 들어 네온 그림을 그려보면 자 네온이라고 하는 놈은 원자 번호 10번일 걸 아마 10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원자에게 양성자가 10개 있다. 그래서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돼. 왜?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이니까 10개 있지? 그러면 이제 주변의 전자들이 어떻게 써야 되냐? 저번 수업 때 어느 정도 정보가 나왔는데 전자들은 아무렇게나 미친 파리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구속되어 있다고 했어. 자기 에너지 크기별로 원자에게 가까운 위치부터 띵띵띵띵띵 무한대까지 있긴 해. 가까운 위치부터 딱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전자 껍질. 그 전자 껍질에 첫 번째 껍질은 원자에게 가깝고 너무 작거든. 그치. 작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못 들어가. 몇 개? 2개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888888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안 돼요. 다행이지. 이 정도까지만 안 된다. 근데 원자에게 가까이 있는 전자들보다 멀리 있는 전자보다 더 에너지가 낮고 안정한 거야. 근데 전자가 채워질 때는 전자를 내가 툭툭 던지면 어디부터 기어 들어간다고? 가까운 데부터 전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아니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 물이 어떻게 돼? 더 아래쪽으로 가서 이제 하수 구멍으로 내려가자는 거지. 그것도 똑같아. 갑자기 물이 떠오르고 하진 않지. 에너지가 더 높아지지 않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내려가고 내려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두면 현준아 내려간다는 거야, 그지?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이게 배치가 될 거라고. 자, 이제 해볼게. 네오 양성자 원자력이 10개 있어. 그러면 주변에 전자가 10개 있어. 10개를 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먼저 넣어야 돼. 첫 번째 전자 껍질.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 넣으면 다 합해서 몇 개? 10개가 돼버렸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네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이 다 채워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아르곤은 뭐야? 이게 18번이거든? 아르곤. 그러면 원자핵에 양성자 18개 있으니까 전자도 18개 배치해야 되지. 2개, 8개, 10개. 8개 더 배치해야 되지.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아르곤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 특징이 뭐냐면 이 18족이라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전자를 안정적으로 배치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맨 바깥 껍질에 다 채워지더라. 전자가 다 채워지더라. 이걸 알게 됐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좀 추론을 해봤습니다. 안정한 놈들은 전자가 다 채워져 있더라, 맨 바깥 껍질에. 이걸 알고 이제 이런 규칙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런 규칙. 그런 만화 봤지? 옥토너 이런 만화 봤지? 애기 때. 있는 데 유명했어. 옥토너를 빵 터지는 데 있거든. 옥토가 뭐지? 문어지, 그지? 문어 맞지, 그지? 문어 발 몇 개? 8개지, 그지? 여기도 옥토,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8개의 규칙이라는 뜻이야. 즉, 정식 명칭, 우리나라 말 명칭은 8전자계 규칙이라고 해요. 8전자계, 8개의 전자 시스템, 이런 뜻이거든. 옥텟 규칙이 원소들이 비활성기체와 같이, 비활성기체 방금 본 거야, 얘들은. 그러면 과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원래 어떤 원소는 바깥 전자 껍질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활성 기체처럼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정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얘들이 왜 안정한데? 실제로 갖고 있는 거고, 얘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맨 바깥 껍질 전자가 6개밖에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은 기회만 되면 딴 애들 전자를 2개를 뺏으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산소는 실제로, 산소 원자는 실제로 이온이 될 때 이렇게 됩니다. 2개의 전자를 얻어오니까 마이너스 입자가 2개 더 생기니까 중성에서 피 마이너스가 돼요. 산소 원자.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이야. 그래서 8개 전자를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을 뭐다? 옥텟 규칙이다 라고 한다. 이 중요한 규칙입니다. 단 첫 번째 주기의 수소의 비율은 뭐니?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8개가 아니지. 2888 2개쯤이지. 헬륨은 2개. 오케이? 헬륨만 2개지. 다른 애들은 이제 첫 번째 껍질만 채우는 어떤 입자가 있다면 그걸 2개까지 채우고 나머지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채운다면 8개 채워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18조 원소 이외의 원소들은 대부분 화학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논리적인 혹시 서술형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이런 게 이유가 될 수 있어. 서술형에는 답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뭘 물어보면 뭐 때문에 답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게 가장 핵심이야. 그게 뼈대야, 서술형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18조 원소들이 대부분 화학결합을 형성한다. 화학결합이 왜 형성하느냐? 이러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합을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다 하는 게 안정하기 때문이야.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이야. 내가 이거 손 잡고 있다가 놓으면 이거 안 놔. 왜냐면 이게 분필 하나에 500원이거든. 그러니까 안 놔. 아까우니까. 근데 놓으면 어떻게 돼? 내려가지. 내려가는 이유가 뭐야? 중력 때문이다. 이것도 괜찮아. 근데 여기보다 아래쪽이 역학적 에너지가 더 낮은 쪽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야. 에너지가 낮아지는 경향으로 진행이 돼. 모든 자연현상.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결합의 총합을 봤을 때 떨어져 있는 거다 뭐라고? 결합을 하는 게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되게 교양 있는 얘기하는 거거든. 좀 잘 기억해둬. 알겠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화학결합을 형성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니?
비화성 기체처럼 8개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안정해지면. 알겠지? 그래서 이걸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오케이.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그러면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이온이 되는 까닭은 뭐야? 똑같아. 이온이 되는 것도 맨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만을 남겨놓으려고 다 채워놓으려고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 주기율표에서는 다 채워진 건 18쪽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맨 바깥 껍질에 몇 개가 있는 거야. 그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되게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는 애는 어때? 이온이 되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 3개를 얻는 거야. 5개 잃는 거하고 3개 얻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니? 아무래도 3이 5보다 낫잖아, 그지? 이게 3개를 얻어서 진소 같은 애가 그런 애야. 진소는 이온이 되면 N3- 되는 거야. 진소 15족이거든. 세로줄 15족. 그지? 족의 수의 1의 자리가 뭘 뜻하는 거니?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뜻하는 거야. 14족은 얘들 다 원자과 전자가 4개고 3족은 뭐야? 3개고 13족도 3개야. 알겠지? 17족은 7개야. 알고 있어야 돼.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7족은 그럼 어떻게 해? 7개 갖고 있어. 그럼 이온이 될 때 어떻게 이온이 돼? 전자 딱 하나만 얻는 거야. 그럼 뭐야? 1- 이온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17종 애들은 이런 애들이라고 써. 플로린, 불소, 우리나라 말로. 클로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브롬. 그 다음에 아이오딘, 요오드. 이렇게 얘기해. 됐지? 이런 애들이 다 17종이거든. 17종인데 얘 원자번호 몇 번이 이게? 9번이요. 누구야? 정답이야. 잘했어. 누가 했어? 저도 9번이요. 나도 9번 했어. 자, 그러면 아이는 원자번호 어떻게 돼? 18번. 외우면 안 돼. 이거 외우면 야단 맞아. 알겠지? 나도 정답번호 하지 마. 하지 마! 조용히! 그 다음 얘 몇 번이야? 17번. 요런 쭉 이렇게 가면 돼. 이거 안 외우는 거야. 그치? 이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지? 얘들이 17쪽이기 때문에 각각이 뭐니? 맨 바깥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 7개다. 17쪽. 7개. 그지? 7개니까 전자 하나 얻어서 이온이 되고, 그럼 얘들 이온은 다 뭐니? 다 1-가 되는 거야. 1-. 이온이 돼. 다른 거는 안 돼. 왜? 이유 이미 다 얘기했어. 왜? 전자를 더 얻거나 덜 얻으면 어떻게 돼? 불안정하잖아. 딱 하나 더 얻어서 8개가 됐을 때 뭐라고? 오냐? 제일 안정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화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자, 결합도 뭐 때문에 하는데? 옥텟 규칙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옥텟 규칙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결합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결합의 종류가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 결합 3종류 중에 자세히 배우는 거는 2종류예요. 2종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2종류가 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건 안 나오니까 지금은 별 관심 없어도 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이쪽 우리 학생들의 왼쪽 이 부분은 금속이라고 하고 중간 쪽은 전이금속이라고 해요. 중금속 또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이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금속 원소들과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 비금속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 그리고 또 애매하게 중간도 아닌 게 애매하게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금속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비금속으로 행동하거나. 이게 무슨 뜻이냐? 상황 조건에 따라서 전기를 되게 잘 통하는 금속의 특징이야 이게. 그지? 전기를 거의 아예 안 통하는 비금속, 나무 같은 거, 그지? 그런 애들 특징이야. 오케이? 이렇게 애매하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준금속 원소. 그지? 준금속 원소는 붕소, 저르마늄, 게르마늄, 그 다음에 실리콘, 규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붕소는 거의 안 나올 거야. 게르마늄, GE라고 하는 저르마늄 하고 SI, 실리콘 요 2가지는 알고 있어요. 얘들 어디에 써? 상황에 따라 전기를 전류를 흘리지 않게 하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갔어? 컴퓨터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지, 이제 맞지? 반도체보다 반도체의 원료가
준금속 원소다. 특히 규소, 실리콘 이걸 많이 쓴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지. 그렇게 알고 자 정리해 볼게요. 그냥 한마디로 금속하고 금속이 만날 수 있어. 결합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한 결합을 뭐라고 하면 될까? 금속 결합이라고 하면 돼. 근데 이걸 우리 자세히는 안 배운다고 방금 얘기한 거니까. 그지? 근데 또 금속하고 중금속은 딱 빼놓자. 그지? 금속과 비금속만 생각하는데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남았지. 뭐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게 있겠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따가 배울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됐지? 우주상의 결합의 패턴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고 이거는 안 배우고 틀렸다 그냥 안 배우고 이 두 개를 지금 오늘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배우는 거지. 제대로 배우는 건 이렇게 두 가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이 결합을 하는 이유는 다 얘기했어. 뭐지? 옥택규칙이야. 8개 만들어서 화학적으로 현준아 안정이 실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게. 이온 결합은 뭐? 금속하고 비금속이야. 그치? 기본적인 게 금속하고 비금속이야. 좀 이따 예외를 얘기를 해줄 거야.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 학교에. 얘기할 건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 자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줄기를 펴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금속이라고 했지 그지? 왼쪽이 금속이 1쪽을 알칼리 금속, 2쪽을 알칼리 토금속 이럴 필요 없어요. 어쨌든 금속들이야. 응? 그러면 2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1쪽은 1개. 좋아요. 3쪽과 13쪽은 3개. 그렇게 됩니다. 됐지? 이렇게 돼 있다고. 얘들은 옥택규칙 만족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서 만족하려고 하면 이온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개를 채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버리는 게 나을까요? 버리는 게 나아.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나트륨이 11번인데 양성자가 원자핵이 11개 있겠지 그러면 원자 번호가 이제 양성자 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11개가 되려면 전자가 세 번째 껍질이 하나가 있거든. 이 1쪽 원소야. 그래서 그치. 맨 바깥 껍질 원자과 전자,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면 최외각 전자, 그지? 이게 1이거든, 1개거든, 1개. 그럼 얘는 이온이 될 때 어떻게? 이 껍질에 이 전자 하나 있으니까 이 껍질에 7개를 더 채워서 8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거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뭐니 한쪽만 남아서 8개 돼 있잖아, 그지?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한두 세 개가 되는 중소 원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버린다. 버리면 안 되겠다. 아시겠어요? 3개 버리면 몇 플러스 이온이야? 마이너스 1이 3개 없어졌으니까 남아있는 건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2개 버리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된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17쪽은 어떻게 된다? 맨 바깥 껍질이 7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얻어서 8개 직접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러면 1 마이너스. 아까 산소처럼 6개가 있으면 2개를 뺏어 와서 뭐다? 8개를 만들면서 2 마이너스. 진소처럼 5개만 있으면 3개를 뺏어 와서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비금속들은 1, 2, 3 마이너스요. 금속들은 1, 2, 3 플러스 이온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됐지? 자, 여기 말하고 있잖아. 이온의 형성에 보면 양이온이 되는 거 우리가 금속이라는 걸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치? 원자과 전자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된다. 원자과 전자를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했습니다.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으면서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없어지니까 안쪽이 8개로 채워져서 옥택규칙 만족한다. 그치?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음이온은 원자과 전자를 좀 더 원자과 전자를 얻는다고 하는 게 맨 바깥 껍질에 8개를 채우면서 전자를 더 얻어서 채우면서 음이온이 되는 거. 산소는 2개를 채워야 되지. 6개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2 마이너스 이온이 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온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이온 결합은 무슨 말인데? 그런 거야. 금속은 전자를 잃으니까 플러스 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되잖아. 얘들이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얘는 전자를 잃고 얘는 얻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델타 치자. 그럼 어떻게 돼? 찰싹 달라붙는 거야. 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죠. 전기력. 전기력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어떻게 땡기는 힘, 인력이 있단 말이야. 살짝 달라붙어서 바뀌어. 이온이 되다 보니까 왜 안정해지려고 이온이 되다 보니까 전기력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달라붙어서 못 떨어지고 있는 거가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금속과 비금속 이게 기본이야. 금속과 비금속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돼서 달라붙는 거 이걸 이온 결합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얘기고요. 예시가 나와 있는 나트륨 11번, 염소 17번 됐니? 11번은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마지막 껍질 1개. 17번은 2개, 8개, 10개니까 7개 더 7개. 얘들은 어떻게 돼? 이온이 될 때 얘는 1개를 잃어버리고 얘는 7개니까 1개를 얻어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에 있던 1개가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도 돼. 됐지? 그래서 얘는 뭐다? 1 플러스 이온. 얘는 뭐? 1 마이너스 이온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차가 달라붙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냐. NaC. 너만 알죠. 소금이지. 아시겠어요? 참고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맛이 5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맛이 뭐냐? 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짠맛이에요. 단맛은 뭐게? 단맛은 생명의 맛이야. 생명의 맛. 달다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을 뜻하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표현하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포도당 같은 거. 사람은 그렇게 돼요. 어떤 음식 먹을 때 처음에 이렇게 혀를 대봐. 혀를 대보면 혀 맨 앞쪽 부분에 어떤 맛을 잘 느낄 수 있게 되냐면 단맛을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면 그런 말 있잖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뜻 있잖아. 그지? 그런 말 있잖아. 그거 맞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짠맛. NaCl 얘기하는 거. 영화 나트륨은 Na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주성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왜 안 넘어가냐? 왜냐? 쓰고 있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그 결합 중에 두 번째 결합을 소개를 할게요. 뭐? 공유 결합. 의미상 주어가 빠져있어. 의미상 주어가 뭔지 알아? 숨겨져 있는 주어를 얘기하는 거야. 뭘 공유하는데? 전자야.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공유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목적을 하나 했어. 뭐? 옥텟. 8개 만들려고. 됐니? 8개 만들려고. 자, 공유를 해야 되는 어떤 사정이 생길 수 있대.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온이 돼서 8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적혀있잖아. 비금속과 비금속은 어때? 이온이 된다고 하면 둘 다 마이너스 이온이 되지. 비금속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들 붙을 수 있어 없어? 끼리는 서로 밀어내지. 청력이 있지. 밀어내는 힘. 그지? 플러스끼리도 밀어내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금속들도 이온이 돼서 결합할 수 없고 비금속들도 이온이 돼서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결합을 하려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각 비금속들이 갖고 있는 맨 바깥 껍질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원래는 8개가 아니었는데 공유된 것까지 포함해서 8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과학적으로 안 되지. 아시겠지? 그래서 비금속 원자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결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시가 뭐다? 가장 간단한 예시가 수소.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야. 근데 첫 번째 껍질에서 다 채워지는 건 뭐지? 첫 번째 껍질 다 채워지는 2개가 들어가면 채워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수소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갖고 가 전자를.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전자라고 하면 전자를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얘 입장에서도 2개가 된 것처럼 얘 입장에서도 2개가 된 것처럼 보이게만 하는 거야. 실제로 4개가 된 건 아니지. 둘, 넷. 이거 아니지, 그지? 2개가 있는데 요쪽이 다 그냥 2개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됐니? 뭘 했어? 자기들 각각이 갖고 있던 전자를 서로 공유한 거야. 공유가 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좀 더 복잡한 것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물 분자야. 물 분자.
물 문제 볼게. 자, 산소 얘를 이제 지울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8번이에요. 그러면 원자에게 양성자가 8개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어떻게? 6개가 있겠지, 그지? 6개를 이번에는 그냥 맨 바깥 껍질만 플러스 8하고 맨 바깥 껍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 볼게. 전자가 6개 있어. 두 번째 껍질에 안쪽 껍질은 결합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째 껍질까지 있는 어떤 원자가 있다고 하면 그럼 결합이 관여하는 전자는 뭐다? 5번째 껍질이 있는 거지.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껍질의 전자는 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결합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결합에 관여하고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 수만이 화학 결합 또는 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애는 관계없다고. 이거도 선택지에 나올 수 있어. 방금 얘기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 물이야. 산소야, 산소. 자, 물은 H2O라는 거 알고, 모르면 이제 안 보고,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돼서 물이 돼. 물 분자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얘가 산소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옥텟규칙 만족하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전자들이 공유한다면 항상 이제 1대로 공유를 해야 되는 말이야. 그지? 같은 개수대로 공유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원래 이 빨간 점은 동그라미는 없었던 건데 공유돼서 들어오면 자기가 8개처럼 보일 거야. 옥텟규칙 만족할 거야. 그지? 그러면 요대로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가 이렇게 접근해서 수소 입장에서는 공유해서 산소 원자까지 포함해서 2개처럼 만들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2개처럼 만들어주고 산소 입장에서는 쭉 해서 8개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옥텟규칙 만족시켜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떨어져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공유했을 때보다 화학적으로 안정해.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도 내려오는 거야. 안정한 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게 뭔데? 결합하는 거야. 얼마 전에 화학 결합은 이렇게 특히 이제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건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서 옥텟규칙을 만족하고 화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져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아시겠죠? 자, 공유 결합의 종류 소개를 할게요. 공유 결합은 이 결합하는 두 원자 사이에 전자 하나씩 이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 그럼 전자 2개 되지, 이게 한 쌍이 되지, 그지? 요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합니다. 집중. 2분만 집중해. 하고 쉬고 싶으면 쉬어. 알겠지? 쉬는 시간 줄게요. 한 개씩 가져와서 한 쌍이 되면 공유 전자쌍 한 개. 요거를 이제 결합을 기본 결합이라서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단일 결합. 이 두 원자 사이 단일 결합. 됐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전자 2개를 갖고 와서 얘들이 묶어질 수 있어. 그럼 뭐야? 한 쌍이 아니고 2쌍이 되겠지, 그지? 전자가. 이런 걸 이중 결합이라고 해요. 어떤 애가 산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려고 하면 얘도 6개 있고 얘도 6개 있거든. 8개처럼 보이면 2개 공유해야 돼. 2개를 공유해서 8개가 돼. 6 더하기 2, 이쪽도 6 더하기 2.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이건 이중결합. 그 다음에 5개만 있는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접근해서 3개씩 공유해. 네, 5 더하기 3이 8이잖아. 5 더하기 3이 8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말한 더하기 3이 뭐니? 공유해서 남한테 받은 전자야. 맞지? 5는 뭐지? 원래 자기 전자야. 이해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쌍의 공유 전자쌍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삼중결합이라고 하고. 자, 태민아, 사중결합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틀렸어. 안 만들어져. 사중결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지, 째려보죠. 무서우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 결합은 뭐라고? 1, 2, 3중 결합까지만 있다. 각 결합은 뭐지? 전자쌍 한 쌍이 됐을 때 요거를 뭐라고 한다? 결합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3중 결합은 그 쌍이 3쌍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시를 봤을 때 수소 한 쌍, 산소는 아까 말했잖아. 6개 있으니까 더하기 2가 돼야 되니까 이중결합. 진소는 5개 있고 더하기 3이 돼야 되니까 3중결합. N2는 3중결합.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기율표의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잘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는 결합의
그 기본 규칙에 옵틱 규칙을 잘 숙지한다고 하면 이제 나처럼 이제 암기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떨어진다고 해도 그 근본적인 이유만 알면 외울 필요가 없어. 아, 얘하고 얘는 좀 이렇게 돼야 되겠네. 바로 답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이제 과학 잘하는 거야. 과학 잘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만들어진다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쉬고 이제 이온 결합과 화학 결합 물질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쉬세요. 피곤하면 좀 오래 자고. 무슨 방법이에요? 저랑도 다 공부하고 오늘 뭐 연습하는 시간을 하고 할거 좀 끊어내. 근데 저도 이거 주다가 이제 카드 있어? 아 이거 이게 개수가 모자라서 간지나 보여서 됐냐? 다음번에 뭐 어려운 거예요? 제일 간지나는 거 해줄게. 감사합니다. 귀여운 거 나 끊어내. 영상. 귀여운 거 했지. 자 보면 그래서 공룡사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특징, 성질 이좀 밑에 있고 여기 조금 외울 게 있을 거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질 성질, 이온 결합 물질 성질,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 성질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보자고. 자, 이온 결합 물질부터 그 성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비금속 전자 얻어서 음이온. 왜? 옥텟 규칙 때문에. 그지? 그런 다음에 전기적 인력을 붓는다. 그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기본 규칙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얘들이 붙을 때는 어떻게 붙는다? 양 이온의 전하량과 이온의 전하량이 같아야지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얘는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1대1로부터 잘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사각형 박스에 있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복잡하지 그지? 한번 읽어봐. 다음에 읽어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아까 내가 얘기했었어. 한 번 얘기하면 기억을 하라고. 알겠지? 양 전하를 갖고 있는 양이온들은 전하량이 1, 2, 3 중에 하나 맞지? 그 다음에 이온 전하량도 1, 2, 3 중에 하나야 맞지? 이건 세 종류밖에 없어. 그럼 얘들이 결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얘 전하량 있지? 얘 전하량 있지? 그게. 이걸 서로 반대 개수로 가지면 돼.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3 플러스야. 그 다음에 O 산소 2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2 마이너스니까 알루미늄 2개, 알루미늄 3 플러스니까 산소는 3개 반대쪽으로. 뭐만 알겠니? 다시 표현해볼게. 알루미늄은 3 플러스야. 산소는 2 마이너스라고. 얘들이 결합할 때는 어떻게 결합한다? 이 3이 이쪽으로, 이 2가 이쪽으로. 그래서 Al, 2, O에 3 이렇게 결합하면 되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결합하면 되는 거야. 뭐만 알겠지? 요만 기억하면 돼. 이 반대로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결국 그겁니다. 얘는 원래 3이야. 근데 이게 2개가 있으면 6이지. 플러스 6. 네, 얘는 2 마이너스야. 근데 3개가 있으면 뭐야? 마이너스 6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서로 곱하면 같은 값 돼야지. 안 그래? n 있어. 오케이? 거기에 n개 있으면 mn. 여기도 n개 있는데 n이 있는데 n개 있으면 nm. 똑같아지라 그러지. 한마디로 양 전하와 전하의 전하량이 같아지는 방법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때 안정화.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게 그걸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한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염화나트륨은 뭐야? Na 플러스, Cl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럼 뭐? 한 개야. 맞지? 염화칼슘이 뭐게? 눈 오면 뿌리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걸 염화칼슘이야. 제설제, 맞지? 눈 오면 뿌리는 거. 눈 왔을 때 이제 눈이 안 오고 있구나. 그지? 한 7개월 있다가 오겠구나. 어쨌든 빙판이 됐을 때 제설제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게? 이 굵직한 소금같이 생겼거든. 뿌려놓으면 요 소금같이 생긴 좀 염화칼슘이 딱 이렇게 얼음 위에 있으면 얘가
그대로 밑으로 쫙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 물이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서 그지? 접한 부분은 물이 돼서 이렇게 쭉 뚫고 들어가. 신기하다. 그렇게 됩니다. 됐죠? 이 제설제를 많이 씁니다. CaCl2 얘는 어때? 칼슘은 2 플러스 Cl Cl은 1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하면 얘는 1개, 얘는 2개. 그래서 CaCl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이온 결합 물질의 모형에서 이제 이 모형은 또 언제 배우게 되냐면 일종의 너네 과정에서는 3학년 과정에서 선택과의 이제 화학 내용이 있을 때 모형을 한 번 더는 배울 수 있으니까 안 배울 학생이 더 많아. 여기서 모형은 아주 자세히는 안 배워. 그냥 어떻게 요거만 생각하면 돼. 퐁당 당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 하면 퐁당이 플러스 있으면 마이너스 옆에 있어. 이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 옆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서로 반대되는 게 연속적으로 있다. 그 밑에는 어떻게 돼? 뿔마면 밑에는 플러스 있으면 밑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뿔끼리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뿔끼리 같이 있으면 반반할 거 아니야. 안 돼. 그래서 뿔마 맞뿔마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다. 서로 반대되는 전하가 그 이온이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반대되는 게 계속 이렇게 옆에 붙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걸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 모르는 거 있으면 외워야 돼.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에 안 외워도 되겠으면 내가 용감하게 없애줄게. NaCl 이건 도덕적으로 외워야 돼. 엄마들 다 알고 있는 거야. 엄마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엄마의 노래도 있잖아, 그지? 그래도 알고 있는 거야. NaCl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탄산칼슘 내가 알고 있어야 돼. CaCO3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뜻이게? 네. 분필 성분이 탄산칼슘이라는 뜻이야. 분필 성분 또는 이제 석고 알지, 그지? 하얀 좀 무른 돌 있잖아, 그지? 석고 그 성분이야. 탄산칼슘 CaCO3 아시겠죠? 자,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알고 있어야 돼. 수산화나트륨 NaOH 아마도 중학생 때도 나왔을 거야. NaOH 이거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뉘어져. 그 OH 마이너스 이온이 물 안에서 돌아다니면 얘가 일종의 염기성이라고 하는 화학적 성분을 띠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염기성 용인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이거 탄산수 나트륨. 자, 요거는 난 이제 통합과 1학년 과학 외에는 과학을 안 할 것이다 하면 안 외워도 돼. 근데 계속 공부할 거면 외워야 돼.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얘가 누구냐 하면 우리 뭐라고 하지? 설탕과 달고나 하면 설탕을 녹인 다음에 그 하얀 가루 넣어서 이렇게 그치 노정색 맞아. 그 하얀 가루 넣어서 이제 막 비비잖아. 지금 약간 부풀어 오르지, 그지? 불투명 해지는 거 맞지? 부풀어 오르지. 그때 넣는 거야. 그걸 방금 뭐라고 우리 학생이 뭐라 했냐면 막 잘하는 학생이거든. 뭐라 했냐면 베이킹 파우더라고 했어요. 다이소 가서 팝니다. 저 큰 다이소 가서 팔고 시장에 있는 작은 다이소 가서 팔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베이킹 파우더. 오케이. 그거입니다.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잠깐만 영어 잘하는 학생 없니? 난 잘 모르겠어서 베이킹 파우더가 무슨 뜻이야 이게? 베이킹 파우더? 파우더라고 하면 잡혀가 안 되나? 해도 되지. 베이킹 파우더. 너 다이소 가서 얘기할래? 베이킹 파우더라고 되어 있는 소다가 되는 베이킹 소다는 군더더기 표현입니다. 역전압하고 비슷한 거야. 역앞이라는 뜻이지, 그지? 앞전자는. 근데 역전압은 뭐야? 역압이라는 뜻이지, 그지? 그럼 안 돼. 베이킹 파우더가 더 적절한 표현. 응? 잘 모르니? 영어 베이킹이 뭐야? 베이킹. 너는 알아야 돼. 너는 베이킹이 뭐야? 빵 굽기. 그래. 빵 묵게야. 베이킹 빵 묵게야. 베이킹 파우더가 뭐니 그러면? 그렇게 놀라고 그래. 빵가. 깜짝이야 뭐라고? 빵가. 아니 똑똑해진 건 알겠는데 개그 코드 돌린 거구나. 원래는 재미없었잖아. 파우더가 감자. 가루 아니야? 맞아. 파우더 가루야. 그럼 그래서 빵가루로 그건 아니다. 알겠지? 빵가루로 하면 안 돼.
빵 반죽할 때 같이 좀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빵을 굽는 오븐이 있고 빵을 반죽을 뭐라고 하니 이거 뭐라고 하지? 빵 반죽을 숙성시키는 오븐이 있어요. 따뜻하게만 숙성시키는 오븐에 빵 반죽을 이렇게 넣어놓잖아. 그러면 빵 반죽 어떻게 되게? 부풀어 올라. 왜 부풀어 오르게?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되게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잘 보면 NaH에 O 하나 뜯어내면 OH고 사실 이런 물질은 안 만들어요. 어쨌든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뭐냐면 CO2야. CO2 탄소 하나 산소 두 개가 더 남아있거든. 그지? 얘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기체지. 그지? 기체가 안쪽에서 몽글몽글 생기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야. 식빵 잘 보면 잘라보면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 있지. 그지? 거기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식빵도 요만한 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고요. 했지? 네. 다른 말로 베이킹 파우더, 다른 말로 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다. 한자어로는 중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할게. 몰라도 돼. 중조라는 말을. 알겠지? 그냥 요런 거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게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뜻이야. 얘는 뭐냐면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하고 HCO3 마이너스라는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붙은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그런 걸 기억하라. 알겠지? 그 다음에 염화칼슘. 방금 얘기했죠, 이제 염화칼슘. 자, 빨간펜 그리고 자고 있다가 들어. 빨간펜. 나 이거 나오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라. 시험에 나오면 애들 틀리게 만들려고 이런 거. NH4Cl 적으라고. 지금 나 정색하고 있다. 적으라고. NH4Cl.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염화 암모늄. 이걸 왜 내가 자꾸 정색하냐면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을 왜 만들어지냐? 이온 결합 물질 조건이 뭐라고? 금속이 양이온, 비금속이 음이온 돼서 정기적 인력으로 붙었다고 했지, 이제. 그게 결합이라고 했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뭐야? 금속이 있어 없어? 진수가 금속이야? 수소야? 염소야? 아무도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NH4 플러스라는 암모늄 이온하고 Cl-라는 염화 이온이 이온이 따로 만들어진 다음에 붙었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이온 결합은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니? 얘 붙는 건 이온 결합이야. 다른 결합 아니야. 오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걸. 금속, 비금속, 이온 제수 결합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아까 그림도 봤지, 그지? 예, 전자 뺏기고 이렇게 결합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래놓고 이 생각을 못하면 이건 틀릴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 뭐라고? 이온 결합 물질의 예시입니다. 특이한 예시. 특이한 예시. 항상 특이한 게 많이 나온다고. 자, 또 예언할게. 분명히 여기서 거의 여기 7, 8명인데 3분의 1은 수소 때문에 울 거야. 수소. 왜? 수소가 첫 번째 세로준 1쪽에 있는데 수소 밑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하고 다르게 뭐니? 리튬, 나트륨, 칼륨은 금속이 얘만 비금속이거든. 원자과 전자 개수도 한 개로 똑같은데도 성질이 다른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묶어서 금속이다. 그 1쪽, 얘를 주기표의 왼쪽은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야. 왜? 수소는 여기 있는데도 금속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논리적으로,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니? 어떤 명제를 서술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이건 거짓입니다. 뭔 말인지 알지?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수소 조심해야 되고 얘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 지금 학교가 좀 메인 학교는 좀 있긴 한데 학교가 지금 6개가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가 6개 있거든. 그 중에 내가 감히 상담하는데 한 3군데서 나올 거야. 진짜. 어디요? 세 군데 어디요? 그것까지 상담하면 내가 저기 도사치가 안 돼. 그건 뭐? 그건 몰라. 근데 이거 나오면 정답률은 30%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등급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 정도는 알아두세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이 뭐라고? 이온 결합 물질. 그거 알지? 자, 요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 동유 결합 물질로 가볼게.
이제 그 공룡결합 물질은 뭔지 알지? 이제 안 되잖아. 이렇게 안 되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 전자를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공유해서 8개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결합을 하게 한다고 했고 우리 주변 공유결합 물질 자 수소 기체 H2 산소 기체 O2 진소 기체 N2 물 H2O 다 알지? 네. 이산화탄소 CO2 메테인 메탄가스 메테인 CH4 옆에 여기에 LNG라고 적어놔. LNG는 뭐게? 가스. 액화 무슨 가스? N 지수. N이 진소야. 어쨌든 너 용감해서 좋다. 친구들 지금 자랑스러워 하고 있구나. 내추럴 천연 자연 이런 뜻이에요.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너네 본 적 있어? 겪어본 적 있어? 경험해본 적 있어? 액화 천연가스? 없다고? 너는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이제 배우면 되는 거야. 아파트 사는 학생은 손 들지 마. 대강 한 10명 이상 될 거야. 이제 아파트에 이제 가스레인지에 들어오는 연료 있잖아. 그지? 그거 다 LNG입니다. LNG. 집에 들어가고 있어. 알겠지?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메탄가스가 막 집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네, 조용. L이 뭐예요? liquefied. N으로 내추럴이라서. N이 내추럴 아니에요? 아니 L이랑 L. L. 아예 N도 아니 L로 물어봤어. 아 그쵸. 아까 지금 아니라고 했는데 너 듣기 평수가 잘 안 되는 거야. 자, 정리하자. L 가지고 레추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예 N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인수가. L이라고 정확했다고. 충분히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이 수업 내 수업이니까 좀 진행해도 될까? 그럼 이제 조용하고 좀 진행할게. 오케이. 자, 그 뷰테인이라고 돼 있지. 뷰테인은 뭐라고 적느냐면 LPG. 웃지마. LPG. Liquefied 액화. P는 petroleum. 그러니까 이거는 petroleum. 아 영어 쌤한테 물어봐. 이 뭐니? 화석 연료를 얘기하는 거야. 화석 연료 뭔데? 석유, 석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됐지? 됐지?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면 됩니다. 액화 석유가스. 됐지? LPG는 대표적으로 뷰테인이 대표적인 구성 물질인데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는 LPG가 없어요. 가스 충전소에는 LPG가 있어요. 주유소 가스 충전소 좀 구분하자. 알겠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만하게 볼 수 있는데 지하 주차장. 무슨 주차장? 지하 주차. 지하 주차장에 이게 있어? 뭐 테러 하려고 그거 왜냐면 진짜 멋지다. 일단은 여기가 저 지금 동문 몇 동이지? 어쨌든 동문 1동이야? 네. 동문 1동에서 제일 가까운 마트가 어디야? 서산마트. 아니 그런 말고 이마트. 충성 원인지 모르겠다. 서산만. 하나로마트.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아 네. 하나만 마트에 가서 가스 있어요 물어봐. 이거 다 가스니까 그럼 딱 주는 게 그거 이거야. 뭐 너네 그 휴대용 가스 버너 있지, 그지? 거기에 넣는 거 있지. 음식점에서 엄마 아빠가 그런 거 못 봐서 가스 없어요. 손 흔들면 못 봤어? 불 약해지면 이제 가스 없어요. 손 흔들면 이제 그 가스가 이겁니다. 뷰테인. 그래서 뭐 이걸 다른 말로 부탄가스라고 해요. 부탄가스. 오케이? 알아두세요. 또는 이 가스를 진짜로 음식점에서 요리를 할 때 쓸 때는 어떻게 해? 이만한 회색 통이지, 그지? 그지? 이렇게 돌려서 이제 갖고 다니는 회색 통, 그것도 부탄가스입니다. 아, 그게 요겁니다. 그렇지? 네. LPG라 써있던데. 그래. 이제는 넌 깨달았어. 너는 조금 더 교양이 된 거야. 이제. 자, 넘어갈게. 암모니아. 독합니다, 냄새. 암모니아 냄새가 독할 것 같다라고 예상되지, 이제. 네. 다음에 뭐 대학교 가거나 해서 1학년 때 과학 실험할 때 암모니아 실험 꼭 해볼 수 있도록 해라. 네. 암모니아 실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20년 동안 막혀있던 코가 뚫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독하다가 아니고 그 폐 속에 아플 정도로 되게 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실험하고 깜짝 놀랐어. 울었어.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 애야 아모니아. 오케이. 그다음에 그냥 되게 재래식 화장실 냄새 이거 아니야. 그거하고 진짜 차원이 다를 만큼 독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탄올 누가 좋아해? 부모님. 여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 밤에도 아마도 에탄올 섭취하지 않을까 싶어. 에탄올 먹어도 되는 알코올입니다. 그 외에 알코올은 어떻게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특히 메탄올이랑 탄소 하나짜리 알코올은 이거 두 개짜리라서 에탄올인데 메탄올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실명해, 실명. 안 죽어. 근데 유성해. 시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영구적인 실명을 유발해.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대학교 가서 이제 과학 실험할 때 알코올 만들기 시험 이런 그 알코올 합성 실험 그 분명히 대학생 됐으면 이제 술 좀 마시는 친구도 있고 생기고 하거든. 이야, 요 실험에서 알코올 만들어서 우리 치킨 시켜서 같이 먹자 뭐 이런 데도 꼭 있어요. 근데 절대 끼지 마. 절대 끼지 마. 왜냐하면 모든 실험은 내가 의도한 게 에탄올이라고 해도 부산물 다른 알코올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메탄올 하고 그나마 좀 덜 위험하지만은 손소독제로 많이 쓰는 아이소프로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알코올이야. 뭐 무슨 오 이렇게 끝나면 다 알코올이야. 됐지? 그런 거 만들어지면 자 원샷 하고 쫙 이렇게 마시면 이제 이런 거 사고 납니다. 사고 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에탄올 C2H5OH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보통 맨 마지막에 OH가 있으면 이건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 다음 포도당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C6H12O6 내가 못 외울 거야 지금 아니야. 만 번 이상 이걸 봤기 때문에 나는 외워요. 근데 옆에 있는 거 나는 안 외워. 설탕 왜? 학생들도 못 외워. 그래서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다 라고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설탕은 X 됐지?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아스피린 X 그 아스피린의 공유 결합 물질이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메테인은 CH 포도당은 C6H12O6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근데 얘들 기억 안 해도 된다. 됐지? 어렵지 않죠? 두 개 없애줬어. 이렇게. 물론 처음에는 아예 외울 생각도 없었겠지만 나머지는 좀 외워달라는 뜻입니다. 다 외워요. 응? 다 외워요. 이거 두 개 빼고는 X 하는 거 두 개 빼고는 여기 뷰테인이 C4H10이라고 이런 거 좀 기억하고 있어. 물 뭐야 물. H2O요. 정말 잘했어. 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내가 여기 썼던 거야. 여기 뭐 썼게? 여기 뭐 썼게? LNG. NH4Cl 염화 아모늄 요거가 중요할 수 있다. 알겠지? 시험에 나오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 알겠지? 넘어갈게요.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끝나가요.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성질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 소금 생각하면 돼. 물에 뿌리면 어떻게 돼? 녹지. 어떻게 녹는가? 소금이 NaCl인데 물에 녹으면 Na+라는 그 나트륨 이온하고 Cl- 염화 이온으로 따로 분리가 돼서 따로 녹는 거야. 이걸 녹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가 아니야. 모두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잘 녹는다. 아시겠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보기 선택지에 모든,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틀린 겁니다. 그거 됐죠? 잘 녹긴 하는데 안 녹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떠냐? 그러니까 소금, 설탕 녹일 수 있어 없어? 있지. 소금 녹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집에서 소금 녹이려고 하면 부엌을 다 태워 먹어야지 녹을 수 있어. 엄마한테 야단맞아 먼저 죽을 거야. 녹기 전에 죽어. 알겠지? 소금은 못 녹입니다. 실험실에서나 매우 높은 고온으로, 그러니까 한 거의 1000도 가까이 올리면서 녹일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진짜 녹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없다? 높다. 어떤 애가 이온 결합 물질. 됐지? 높다. 이온 결합 물질. 그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 이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들 차삭 들러붙어서 인력이 세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쉽다 어렵다? 되게 어렵다.
아니 떨어뜨리는 게 뭔데? 봐봐 생각해봐. 딱딱딱 붙어있는 게 뭐니? 붙어서 딱 고정된 게 고체야. 이 떨어져서 움직여야지 액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너무 세게 붙어있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힘들다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를 점점 올려서 이 이온 입자들이 열 운동이 더 심해지면 떨어질 수 있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열 운동 더 심해져, 더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심해져서 떨어져서 움직이면 이게 액체. 그 다음에 너무 심해져서 아예 공간으로 밖으로 삥 도망가버리면 이게 기체야, 기체. 되지? 액체가 되는 온도를 녹는 점, 삥 도망가는 거 기체가 되는 점을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 어쨌든 이 전기적 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둘 다 엄청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양이온이면 전기적 인력이 세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힘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해? 이온 결합 물질 아까 뭐라고 했어? 현준아? 이온 결합 물질 뭐라고? 퐁당 당퐁 기억나? 자, 퐁당 당퐁이기 때문에 뿔 옆에 마, 뿔 옆에 마, 뿔 옆에 마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마, 뿔, 마, 뿔, 마, 뿔, 마, 뿔. 아, 너무 많이 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딱 고체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고체가 돼 있는 이온 결합 물질 고체가 있는데 내가 퉁 쳤어. 쳐서 얘가 이쪽은 힘을 안 받았는데 내가 쳐서 얘가 한 줄 밀린다고 생각해. 한 줄 밀리면 어떻게 돼? 한 줄 밀리면 마이너스 여기 있지. 플러스 여기 오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봐. 아래 위로 그 보호가 갖다져 버리지. 한 줄 밀려버린다. 조금만 이제 충격을 받아서 밀려버려. 갖다져 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 원래는 인력을 갖고 있어 딱 붙어 있다가 같으면 반발력,冲력 때문에 밀려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 뭐니? 이게 쪼개지는 거야. 쪼개져.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온 결합 물질은 외력에 의해서 쪼개지기가 쉽다. 기억할 수 있지? 이 구조도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반발력 때문에 쪼개지기 쉽고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쪼개지는 건 뭐라고 하지? 부스러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스러지는 건 쪼개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쪼개지는 걸 부스러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 전기 전도성 이거 별표. 왜?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자료에서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파악하는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전기 전도성.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 입자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 아니 입자가 움직여야지 전기를 흐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우리 그 금속 도선에서는 그 전선에서는 전기가 어떻게 흘러? 자유전자, 금속에 있는 전자랑 하는 게 흐른단 말이야. 전자 마이너스 입자식이지.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흘러야지 전류거든.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고정되어 있으면 안 흐른다고.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 고체일 때는 보다 전기가 안 통한다. 그지? 근데 액체가 되면 보다 움직일 수 있지 서로. 그럼 이제 전기 통한다. 액체일 때가. 고체 상태에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근데 액체 상태, 여기서 말하는 액체는 아까 말하던 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액체를 얘기하는 거. 소금만으로 그냥 그대로 녹이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소금 자체를 녹여서 액화시키는 거야. 됐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융이라고 해. 용융액. 소금 NaCl 용융액은 Na 플러스하고 C 마이너스만 있지 물은 없는 거야. 알겠지? 그 상태에서도 전기는 통한다. 오케이? 왜? 입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아까 말했듯이 물에 소금을 넣어서 풀어주면 소금 없어지지. 소금이 눈에 안 보이고 없어지는 게 뭔지 아니? 그게 녹았다는 뜻이야. 그지? 이거 전기통해 안 통해? 통해. 이건 뭐야? 통해. 이거 뭐야? 통해. 안 통한다는 뜻이야. 안 통해. 아니야? 어쨌든 전기 통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해. 고체에서는 안 통해. 용융에서 통해. 그 다음에 수용해. 그러니까 물에 녹았을 때 소금물이지. 수용에서 통해. XOO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다?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전기 전도성이. 됐죠? 그걸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염화나트륨 물에 녹이든
물에 녹이면 이제 전기 통한다. 여기는 지금 어떤 그림이 안 나와 있냐면 염화 나트륨 자체를 그냥 녹여버리는 건 안 나와 있어요. 용융되는 건 안 나와 있는데 그때도 전기가 통한다. 오, 맞지? 물에 녹아도 오, 전기 통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넘어갈게요. 일단 공유계란 물질 성질 한번 볼게.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좋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공유계란 물질은 누구하고 누구? 비금 비냉 말고 비금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서로 전자 공유하는 거 맞지? 이런 애들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니까 이거 전체가 아니야. 전체가 아니야.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산소는 O2 이렇게 산소 기체 분자. 그다음에 또 O가 3개가 결합할 수도 있어. 이거 뭐하게? 정답. 오존. 그지? 오존 들어갔지 그지? N2 뭐니? 질소기체. 그지? O2, N2 합치면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의 뭐? 몇 퍼센트? 78%. 오, 정확하게 틀렸어. 99%. 99%. 얘만 진소가 78%, 산소가 22% 정도, 합쳐서 99% 정도. 그러니까 압도적 대다수가 산소와 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야? F2, Cl2, 222, 또 무슨 2? F 많아, 그지? 이런 것들. 다 결합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결합을 한 후에 얘들 결합한 후에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든. 결합한 후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독립적인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분자라고 얘기해요. 분자. 결합하기 전에는 뭐? 원자. 오케이? 그럼 결합하면 분자. 근데 웃긴 게 18쪽 있지, 그지? 18쪽 애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지. 헬륨, 네온, 아르곤, 그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결합 안 하고 그냥 얘가 화학적 성질을 가지거든. 그래서 이걸 단 원자, 분자. 원자 하나짜리로 분자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반적으로 분자는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해서 분자가 돼요. 근데 18쪽만 원자 하나가 분자의 역할을 한다. 헬륨 기체. 왜냐면 이렇게 목소리 이상이지만 헬륨 기체 있잖아, 그지? 원자 기체. 아시겠어요? 네. 자, 녹는적 끓는 점은 형편없이 낮아. 별로 안 남았어. 3분만 좀 집중해줘. 형편없이 낮아. 녹는적 끓는 점이 왜?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는 아까 이온 결합에서 이제 이온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로 탁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센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니? 푹 불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액체가 되기도 쉽고 푹 불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기체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녹는적 끓는 점이 보통 어떠냐면 몇 마이너스 몇십 도에서 100도, 200도 이렇게 돼. 엄청 낮아. 녹는적 끓는 점.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런 상온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사람이 생활하는 온도에서는 뭐다? 이런 분자들은 대부분이 기체 상태. 이미 끓었어. 이미 끓어서 기체 상태. 대표적인 예시가 뭐지? 베스킨 라빈스 31 드라이 아이스. 그렇지? 드라이 아이스. 이제 드라이 아이스는 뭔데? 고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베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온도를 엄청 낮추고 압력도 높이면 이거 고체가 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가. 그 상태에서 이제 상온으로 오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너무 온도 높은 거야. 이 고체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지. 그렇지? 막 연기 김 같은 게 나지, 그지? 드라이아이스에서 이걸 뭐라고? 승화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나? 기체에서 바로 고체가 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하거든요. 드라이아이스는 승화하는 거지. 그래서 집에 가서 드라이아이스 베라 드라이아이스 하고 물 안에 넣어서 막 그지? 기름을 만들고 훅 불어보고 그렇게 하지, 그지? 보통 어제 내가 그랬거든. 자,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녹는적 끓는적 형편없이 낮다. 그 다음 전기전도성은 어떠냐? 분자 자체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봐봐 이렇게 된다. 야 이게 아우씨 귀엽네. 고체일 때 고체일 때 전도성 없고 용융 상태나 액체일 때 전도성 있는 게 이온결합 물질이야. 근데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도성 없어. 그다음에 용융 상태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물에 녹아 있는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어. X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보통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세요. 설탕, 콩당 이런 거 다 전기 안 통합니다. 알겠죠? 소금 전기 통합니다. 아까 그 제설제, 염화칼슘 전기 통합니다. 왜? 이온 결합 물질인데.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 통합니다.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인데요. 고체일 때부터 전기 통하는 게 있어요. 고체일 때부터 전기가 통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만 알면 돼. 흑연. 흑연은 뭐지? 연필심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렇지? 연필심 따로 빼서 이제 컨셉트 딱 꽂으면 안 돼. 천국을 맛볼 수 있어. 큰일 나다. 알겠지? 220V라고 해도 이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천국을 막 탄다. 타고 난리납니다. 오케이? 하면 안 돼. 전기 통화. 오케이?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건데 이 예외라고 했지. 흑연은 건데 탄소를 만들어야 되거든. 탄소끼리 뭐 공유결합 맞아요. 공유결합 물질 맞아. 근데도 원래는 공유결합 물질은 그 뭐니 전기가 안 통이 되는데 흑연만 그 구조적 특징 때문에 전기가 통이 돼. 예외가 나오겠지. 그지 원서가 나올 것 같지. 그럼 이거는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 알겠지? 이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좀 설명할게요. 우리 진도 나갈 때 이제 매주 이제 테스트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테스트 준비했어요. 진도 나갔으니까.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까 말했지 분반은 확정되는데 어떻게 분반할지를 확정을 못했어 아직. 그건 이제 따로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거야.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시험 대비 직전 기간에는 이런 공통 테스트는 필요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학교 단위마다 내가 보고 필요한 걸 이제 자료를 주고 공부를 시키고 1대1로 피드백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빠르면 다음 주부터지. 다음 주부터 3주 정도는 3주가 아니고 2주인데 3주입니다. 3주 정도는 그냥 2시간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일요일에 빡세게 과학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 5시간 정도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와. 네, 있으면 무조건 봐줘야 된다. 알겠지?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 일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너 못 봐준 애들 봐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지금 우리 수업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뭐 하면 되냐면 옆에 있는 개념 짚어보기 하고 내신 다지기까지 저번에 이제 자료 드린 학생들은 다 답까지 드렸죠? 답지 없어요? 답지 없으면 불러줘야겠네요. 답지를 출력해줘도 되는데 출력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준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고 자 아까 우리 원장님이 와서 얘기했지 그지? 그 테스트 할 때나 쉬는 시간에 너무 크게 떠들지 마라. 테스트 할 때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학생은 뭐 공부를 하려고 집중하는데 이게 스포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되게 불편한 게 맞아. 알겠지? 그건 좀 존중, 배려, 존중은 좀 있어야 되지. 리스펙. 자 이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